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52주째 상승, 내년엔 더 오른다. 이게 큰 제목이네요. 불붙은 전세가 무주택자 울린다. 일주일 새 0.08 상승했고요. 서초 0.19 최고가 올랐고요. 제주 뺀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올랐습니다. 내년 서울 입주 물량 올해의 절반, 6.17 대책으로 전세 매물도 줄어 정부 규제가 상승 부추긴다는 지적도. 정부의 규제 중에서 가장 큰 규제가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공급 물량 축소예요. 공급 물량 축소. 뭐 대출을 쪼이네, 뭐 세금을 물리네, 뭐 하네 다 필요 없고 그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격가지고 가장 큰 거는 뭐예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계속해서 오를 거는 이유가 뭐냐? 광주광역시 같으면은 땅이 많아요. 그 공급할 땅이 깔렸어. 절반이 50%가 넘어. 그린벨트 지역이. 그래서 그린벨트 좀 풀고 건물 지어보면 끝이야. 그거 저항감도 없어. 그린벨트 푸는 거. 근데 서울은 그린벨트가 지금 서울시 땅 대비 몇 프로 남았어요? 3%. 그래서 이건 후세대들을 위해서 줘야 될 허파 이런 개념이라 어떻게 돼요? 그린벨트 제도라는 것은 박정희가 만들어냈나요?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게 서울은 이미 그린벨트를 계속해서 개발지향구역 땅들을 다 풀어버려서 추가로 풀 땅이 없다. 3% 그거 다 푼다 한들 사실 서울 땅에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3%면 너무 적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풀어도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안 푼다고 했잖아요. 그거 전혀 안 풀 거예요. 그리고 공급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딱 두 개예요, 두 개. 어차피 한 개죠. 재개발이나 재건축. 근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똑같은 거야. 리모델링? 리모델링 해서 몇 세대 몇 세대 공급이 안 되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은 게 아파트 5층짜리나 10층짜리 싹 때려 붓고 30층이나 40층으로 지은 거잖아요, 50층으로. 이런 재건축. 아파트 공급 물량이 팍 늘어나죠. 주택 수가 팍 늘어나죠. 예를 들어서 재개발. 3층짜리, 4층짜리 다가구, 다세대 주택 쫙 다 때려 붓고 어떻게 거기다가 아파트 그렇죠. 2,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 이렇게 해야지 되어지는데 지금 현 정부가 뭘 맡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 굉장히 까탈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규정 강화하고 과징금인가 초과 이익세 때리고 정상금 때리고 그 다음에 실고지 안 하면 못하게 하고 어찌됐든 서울에 있는 모든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어떻게 된다? 그러한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계속 딜레이 되고 있어요. 공급이 딜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값 당연히 오른 거죠. 52주째 상승? 나는 52주째 상승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내내 오를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내내. 그러니까 내년에도 더 오르겠다 그러겠죠.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17 대비해서 그 실거주 이런 거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2년 이상 실거주하라 했잖아요. 지금 그거 관련돼서 건물주들이 뭐 한다? 비워주세요 이렇게 비워주세요. 비워주기 싫으면 어쩌세요? 계속 살고 주소는 옮겨 주세요. 그래서 유장전입 하겠다는 유장전입. 세입자들은 미치겠죠. 세입자들은 미쳐요. 안 들어주자니 이제 이거 나가라 갈 것 같고, 그죠? 세입자들은 안 들어주자니 나가라 갈 것 같고, 또 아예 이제 그 방을 얻을 때 뭐 하죠? 건물주가 주소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통상 어떻게 합니까? 실무에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요. 보증금을 굉장히 많이 걸고 월세가 만약에 보증금 2억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 내가 시세를 정확히 잘 몰라서 2억에 2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하겠죠.
보증금을 낮게 책정해요. 낮게 5천만 원이나 이렇게. 이게 경매에 나가더라도 안 떼이게끔. 왜냐? 집 주소 이전을 못하게 건물주가 막았으니까. 그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봐보니까 뭐 50만 원 하면 한 40 이렇게 빼주더라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좀 금액 단위가 크니까 많이 빼주겠죠. 예를 들어 200만 원 하면 뭐 150만 원만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임차인도 땡큐. 원래 월세를 200 내야 되는데 150만 주래. 그러면 땡큐 아니에요? 땡큐? 이렇게 하신 분도. 근데 이제 여기 신문은 굉장히 임차인들이 벌벌벌 떠는 그림을 막 이렇게 해놨어요. 임차인들이 막 덜덜덜덜덜덜덜 이렇게 떠는 그림을 그려놨네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큰 차이가 안 나서 이게 먹힐 수도 있는데 서울 사람들은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세청이 또 먼 구가 아니죠. 국세청이 또 우편물, 카드 사용 기록 이런 거 다 어디로 봐보라? 조회해가지고 너 여기 실거주 안 했지? 이렇게. 제일 좋은 방법은 건물주가 들어가서 사는 거죠. 건물주가 들어가서 살면 근데 어떻게 된다? 전세 물권이 많이 사라지겠다 뭐 이거죠.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에 성교통, 후입주, 상기 신도시 교통정책 속도전 이렇게 나와졌네요. 내달부터 공청회하고 9월 확정하고 왕복 9호선 한도시철도 에비타성 조사 5개월 단축하고 내년 상반기 절차 마무리하고 2024년 첫 삽 떠서 2026년 개통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근데 이런 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런 거 택도 없는 소리. 이거 택도 없는 소리. 왜냐? 지하철은 보통 이런 거 해봤자 계속 딜레이 되는 게 다반사고 10년, 5년 뭐 이렇게 15년 뭐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건 다반사예요. 다반사. 그리고 3기 신도시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젊은 친구들 3기 신도시 제가 계속 3기 신도시에다가 뭐 말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전세가 오르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택도 없어요. 땅만 강제로 LH가 그 원주민한테 땅 뺏어내는 데만 해도 저는 3년 걸릴 거라고 봐요. 3년. 원주민이 땅 지주가 감사해요. 얼른 가져가고 돈 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소송 들어가고 난리예요. 돈 더 주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 싸우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3, 4년 금방 흐릅니다. 금방 흘러. 땅 뺏는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었어. 그러면 갑자기 여기 담당했던 뭐 관리들이라든지 그 LH 직원들 또 뭐 인사발령 나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중단돼 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천천히 일 처리해. 다급하지 않아. 이게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 포커스가 또 거기에 맞춰주지 않아. 3기 신도시는 제가 대통령이 바뀌면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 사업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사업에 들어가지 않게 돼요. 왜냐면은 그것은 같은 당이라도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봐봐요. A당하고 B당하고 막 싸워. A당이 집권을 했어. B당이 그 다음에 5년 뒤에 B당이 집권을 했어. 그러면 B당은 A당이 했던 것을 별로 A당이 국민 전체를 위해서 잘해준 거면 B당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들은 좀 내가 보면은 그 한나라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뭐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평민당이든 좀 더러운 것 같아. 왜냐? 그 잘한 것은 잘했다고 좀 이렇게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되게 태클을 걸어. 대체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라서 굉장히 좀 늦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